오늘 물리화학 설명의 물리 설명을 맡게 된 아카로드 정이동이라고 하고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물리 그리고 화학 설명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불 끄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카로드 물리 원투 설명회 그중에서도 물리화학 설명회 중에 물리 원투 설명회를 맡게 된 영스피직스 정인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물리 설명을 시작해 볼 건데요. 과연 우리 자녀가 물리를 왜 배워야 하는지 이것부터 저희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시고 이제 물리를 배우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물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들어서 가장 첫 번째로 물리대회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물리올림피아드 다들 들어보셨죠? 네, 물리올림피아드가 올해 들어서 크게 개편이 되었는데요. 이름하여 더 피직스 리그, 즉 그냥 물리대회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중등 물리올림피아드는 중등 물리뿐만 아니라 고등 물리 그리고 일반 물리의 일부가 나오는 되게 광범위한 영역의 시험이다 보니까 입상을 위해서는 최소 1년 9개월 이상의 과정을 거쳐야지 이제 입상을 노려볼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물리대회가 개편이 되면서 물리대회가 이번 2월에 봤던 물리대회는 중급 과정 그리고 고급 과정으로 나뉘어서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8월 말에 있을 물리대회 같은 경우에는 총 4개의 난이도로 나뉘어서 물리대회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중급 과정 그리고 고급 과정인데요. 이 중에서도 중급 과정 같은 경우가 기존 물리 올림피아드와 가장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급 과정 같은 경우에는 물리 1 그리고 물리 2 일부 내용이 출제가 되어서요.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바뀐 게 없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대회 일시가 매년 한 번만 치러지던 물리올림피아드가 2월 그리고 8월 총 2회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되었고요. 시험 형식도 원래는 2시간 동안 시험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들이 어려웠겠죠. 한 문제당 이전 물리대회 같은 경우 물리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당 주어지는 시간이 5분에서 6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개편이 되고 한 문제당 2분 그리고 3분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 2.3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난이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되게 쉬워졌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치러진 중급 과정 같은 경우에는 개념 위주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서요. 네, 그래서 확실히 접근이 용이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1년에 2번 치러지는 데다가 난이도도 내려갔기 때문에 기존에는 1번 물리 과정까지 배워야 됐었다면 이제는 물리 1 그리고 물리 2까지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입상을 노려볼만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표가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전 대면으로 치러졌던 마지막 물리 올림피아드 19년도 물리 올림피아드의 수상 비율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30% 정도의 학생들이 수상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엔 대면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응시자 수가 이제 3,000명 정도 됐었는데요. 이때 수상자 수 900명.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통 이제 1년에 영재고 그리고 과학고를 진학하는 학생들 수가 보통 요 9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 올림피아드, 물리 대회를 같이 준비를 하시면서 요 900명 안에 들었다. 요 정도면 이제 우리 아이가 과학고 그리고 영재고를 가기에 물리 실력은 충분하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표가 이번 2월에 치러졌던 물리대회의 수상 비율인데요. 아무래도 첫 시험이다 보니까 정보가 부족해서 많은 인원들이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660명 정도의 응시 인원이 있는데 수상 비율을 보면은 약 300명 정도가 승급, 즉 수상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확실하게 물리대회 난이도가 낮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도 충분히 도전해 볼만 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물리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감점제가 적용이 됩니다. 가끔 물리 모의고사를 보고 하면 이제 학부모님들께 가끔 전화가 와요.
우리 아이 점수가 이상해요. 점수가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네. 실제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 점수가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전혀 잘못된 게 없습니다. 왜냐? 물리 올림피아드에는 항상 감점제가 적용이 되어서요. 네. 전혀 풀지 않으면 빵점이지만 풀어서 틀리면 오히려 점수가 깎입니다. 찍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마이너스 점수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특징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번 올해 들어서 물리대회가 개편이 되면서 기존에 일반 물리까지 배워돼서 장기간 거의 2년에 걸친 프로젝트를 거쳐야지만 수상이 가능했던 물리대회가 이제는 간단하게 1년 안에도 수상을 노려볼 수 있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이제 작년 물리 올림피아드 결과인데요. 이렇게 이제 전체 응시자 수 1,500명 중에 마찬가지로 30% 정도가 수상을 했었는데 뭐 아카로드에서 24명 정도가 수상을 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것도 넣어봤고요. 자, 그리고 물리를 배워야 하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앞서서 설명드렸던 물리대회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의 물리 그리고 수능에서의 물리는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학교에서 가장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는 서울대학교 2024년 입학 전형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 서울대에서 교과평가를 실시하게 되면서 각 공과대학 그리고 자연과학대학, 의대 모두 특정한 과목들을 무조건 보고 와라, 아니면 널 뽑지 않겠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교과평가인데요. 특히 자연과학 그리고 공대 그리고 의대에서 모두 물리와 화학 중에 한 가지 과목을 선택해서 보고 오지 않으면, 한 가지 이상의 과목을 보지 않으면 너희들은 뽑지 않겠다, 이렇게 명시를 해뒀고요. 아무래도 물리랑 화학의 중요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수능에서 항상 물, 화, 생, 지, 과학탐구 과목 중에서 물리 그리고 화학이 가장 선택하는 비율이 낮은 과목이었어요. 왜일까요? 그렇죠.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죠. 특히 물리가 항상 가장 꼴등을 항상 차지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대부분 아이들이 어려워서. 그래서 항상 꼴등을 차지했었는데, 하지만 1호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물리원이 물리학원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지금 요 편은 23년 수능 과학탐구 영역 응시 인원과 등급컷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물리 등급컷 그리고 화학의 등급컷을 보세요. 어떤가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에 비해서 물리랑 화학의 1등급컷이 훨씬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아무래도 이제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난이도가 점점 쉬워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물리랑 화학의 난이도가 점점 쉬워지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져서요. 이제 학생들도 점점 물리 그리고 화학을 선택하는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앞으로는 점점 더 인기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난이도도 점점 낮아지겠죠. 즉 수능에서도 이제 물리랑 화학이 더 이상 생명과학 그리고 지구과학에 밀리는 과목이 더 아니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대학교에서도 많은 대학교들에서 많은 과들에서 물리랑 화학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영스피직스 저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선생님 얼굴이 이상한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실 물리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은 보통 이런 얼굴 그리고 이런 얼굴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그렇죠? 되게 공부쟁이, 그렇죠? 공대생. 하지만 이렇게 이제 요새 대세가 MZ 세대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MZ 세대의 키워드가 바로 소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가가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약간 병 느끼고, 그래서 이제 물리도 재미없어지고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모토는 이제 학생들의 멘토, 친한 형 같은 강사로 이제 모토를 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름이 영스피직스잖아요. 그렇죠? 이 이유가 사실 선생님이 지금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일영 선생님과 그리고 정인영 선생님. 마침 또 영자로 끝나서 영스피직스라고 한 것도 있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MZ세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네, 젊은 강사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영스 피직스라고 담았고요. 그래서 저희 실제 얼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비슷한가요? 네, 방금 전이랑. 네. 그래서 네, 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네, 이령 선생님은 오늘 자리는 참석은 못 해주셨지만 네, 같이 수업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둘 모두 이제 서울대에서 박사과정 그리고 석사과정을 수료할 만큼 네, 꽤나 많이 배운 강사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 이제 매일같이 조는 학생 그리고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싶은 학생 뿐만 아니라 물리를 처음 배운다 하는 학생들 계신다면 네, 저희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죠. 과학탐구 과목 중에서 물리가 가장 선택률이 낮기도 하고요. 그 이유가 바로 물리가 되게 어렵다. 그럼 과연 물리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15년도에 개정됐던 물리교육과정, 현행 물리교육과정인데요. 보시면 물리원 보세요. 시공간과 우주, 물질과 전자기장, 정보와 통신, 에너지.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우주에서부터 물질과 전자기장은 이제 반도체 물리, 즉 요만한 고체 물리까지, 즉 거시세계부터 미시세계까지를 전부 물리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아무래도 범위가 되게 광범위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너무 넓어, 너무 범위가 많으니까 이걸 언제 다 공부해? 하다 보니까 이제 다들 물리를 깊이 하고 어려워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물리2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전기와 자기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미시세계 그리고 파동과 비. 네,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되게 어려워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질의 겁을 먹고 네, 이제 물리는 어려워, 물리는 안 할 거야 하는 기피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난이도는 쉬워집니다. 그래서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물포자라고 하죠. 물리를 포기한 사람들. 혹시 물포자 관련 용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재물포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재물포자 때문에 물리 포기했어. 네. 또 찾아보니까 혹시 물안개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물안개도 있더라고요. 물안개. 물리 안에 개 야.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네, 물포자 관련 용어들이 이렇게 되게 많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교 교수들도 이제 물리 그리고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왜냐면 기존에는 물리를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공대를 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수들이 이제 물리를 배우지 않고 수학을 배우지 않고 이제 공대로 오다 보니까 이제 가르칠 때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는 그런 불만사항들이 많이 나와서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교과평가가 실시된 이유도 이런 데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물리는 늑대의 탈을 쓴 양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왜? 실제로는 이 늑대처럼 사납고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물리라는 과목이 영재고 과학고 준비하는 학생들 보면은 물리를 제일 어려워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를 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새 유행하는 챗 GPT 혹시 들어보셨나요? 챗 GPT에도 한번 물어봤는데요. 네, 뭐 이렇게 나오죠. 네,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챗 GPT에 물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참고로 이거 상황은 챗 GPT에 너는 한국의 수험생이야 라는 역할 부여를 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뭐 이론을 충분히 이해하세요. 연습 문제를 풀어주세요. 사실 되게 정답에 가까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실험을 직접 해보세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세요. 사실 네,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5번까지 있습니다. 네, 꾸준히 복습하세요. 네, 너무 뻔한 대답들이죠. 네. 자, 근데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이제 물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물리 과목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팁을 따르면 물리 과목을 더 잘 이해하고 성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요거는 사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자, 물포자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물리를 과연 한 번에 끝낼 수 있을까요? 물리는 개념 이해, 앞서서 챗 GPT도 보여드렸듯이 개념 이해 그리고 문제풀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물리는 개념 이해뿐만 아니라 문제풀이도 배양이 돼야 되는 과목이에요.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문제는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구나 하고 바로 딱 떠올라야지만 나중에 과학고, 영재고 입시를 준비하던 아니면 수능 문제를 풀게 되던 전부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개념 이해 중요하겠죠. 하지만 개념만 알고 있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문제풀이 능력까지 모두 배양돼야 하는 필수적인 과목이죠. 그래서 물리를 한 번에 끝내고 싶어요. 정말 똑똑한 아이들만 한 번에 끝내고요. 실제로는 한 번 끝내고 나면 보통 아이들이 다 까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2번 정도는 간단하게 이제 리마인드 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물리 1 내용들이 비슷하게 물리 2에서 다시 더 심화된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물리 1을 한번 들으시고 이제 이후에 물리 2를 듣게 된다면 리마인드 하시면서 더 심화된 내용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개념 이해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자, 개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미지화입니다. 혹시 공기가 없으면 하늘에서 비 혹시 다들 맞아 보셨죠? 혹시 여기서 비 맞고 아팠던 적 있으신가요? 네. 실제로 공기가 없으면 비가 어떤 속도로 떨어지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공기가 없으면, 공기 저항이 없으면 실제로 비는 약 200m/s. 어느 정도 속력이냐면 권총의 총알 속력으로 우리한테 날아오게 됩니다. 여기 근데 다들 비 맞고 죽어보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 말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해서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아이들이 이제 기억에도 오래 남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풀이만 거치게 되면은 이제 한 번에 잘 끝낼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는 5개념인데요. 자, 혼자 힘으로만 이제 물리를 공부하고 이제 문제 틀린 것도 복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5개념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틀린 거구나. 다음에 이걸 풀려면 이렇게 해야겠는데 이제 학생들이 본인이 혼자 스스로 생각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틀린 개념이지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클리닉을 통해서 이제 모르는 게 5개념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제 또 학생들이 질문이 있으면 항상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정확한 실력 진단입니다. 당연히 자기보다 수준이 높은 수업을 듣게 되면은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질 거고요. 자기보다 수준이 낮은 수업을 듣게 되면은 아이들도 지루하고 시간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는 게 베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카로드에서 물리 커리큘럼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물리 브릿지, 물리 1, 물리 1 심화, 그리고 이후에 물리 2 이렇게 4단계에 거쳐서 커리큘럼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부분들이라 요거는 이렇게 총 6주, 16주, 8주 그래서 물리 1 심화 과정까지 딱 거치게 되면은 물리 1에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문제풀이를 어느 정도 진행하지만 아무래도 다시 복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문제풀이 능력도 배양하기 위해서 물리 1 심화까지 딱 거치게 되면은 앞서서 물리대회가 이제 초급 과정이 열리게 되는데요. 초급 과정은 저희가 추측컨대 아직 초급 과정은 열려본 적이 없어서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출제를 할지 한국 물리학 계측 거기는 이제 의중을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중급 과정도 공통과학 부분까지만 출제를 한다고 해놓고 물리 2까지 출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초급 과정은 중등 물리까지 출제를 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물리 1까지 나오지 않을까 학원가에서는 다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리 1까지 거치게 되면 이제 초급 과정의 응시가 가능하게 되고요. 이후에 저희가 물리 1 심화반에서 진단고사를 봐서 높은 점수가 나올 경우에 이 아이가 물리 1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점수가 나오게 되면 이제 물올반에 가서 물리 2 그리고 물리 중급 과정을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 1 같은 경우에는 총 30주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수 피직스는 어떤 수업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이렇게 매주 주간 테스트를 통해서 복습을 하도록 하고요. 진단고사를 통해서 이제 실력 진단을 해서 이제 학부모님들께 상담을 드리고 있고요. 매주 이제 주말 현관 클리닉과 줌 클리닉을 진행을 해서 이제 오개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잘 눈에 안 들어오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수업하는 이제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학생들 중에 이런 애들 있어요. 이제 숙제 꼭 안 해오는 애들 있잖아요. 숙제 안 해오면 어떻게 하느냐? 남깁니다. 클리닉 필수 참여 시킵니다. 물론 이제 클리닉을 이제 필수 참여하지 않는 그냥 질문을 하기 위해서 남는 친구들도 물론 있는데요. 근데 꼭 제가 남긴 아이들은 이제 숙제 안 해온 애들, 그리고 매 주마다 주간 테스트를 실시를 하는데 복습 안 해와가지고 주간 테스트의 기준이 미달렸다 하면은 그런 아이들만 필수적으로 남겨서 클리닉을 지도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역학이 끝날 때 그리고 전자기 파동 파트가 끝날 때 두 번의 큰 진단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때 이 진단고사는 평균 점수가 약 40점대입니다. 100점 만점이에요. 되게 어렵게 내요, 일부러. 왜냐면 그 중에서 근데 80점, 90점 맞는 친구들도 분명 존재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실력 진단을 통해서 네, 이 아이는 이제 지금 역학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정확히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영수 피직스가 2명의 강사가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토요일반, 일요일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진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사정이 있어서 빠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이제 라이브 영상과 동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현장을 다들 선호하시잖아요. 동영상으로 보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네, 집중도도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차 수강 제도를 통해 네, 만약에 토요일에 빠졌다 그러면 일요일날 들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저희가 밴드 그리고 네이버 카페도 운영하고 있어서요. 저희 수업 동영상들은 여기서 모두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및 숙제관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시험 크게 주간 테스트와 진단고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간 테스트는 이제 복습을 시키기 위해서 이전 주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테스트를 매일 보고 있고요. 매주 여기서 통과 못하면 이제 클리닉에 넣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복습 노트 저희가 매 회차마다 복습 노트를 만들어서 그 수업에서 풀어봤던 문제들 다시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복습 노트까지 같이 해서 검사를 맡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문제풀이랑 수업 영상은 앞서 말씀드렸던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강 일정인데요. 자, 크게 브릿지반, 그리고 물리원 선행반, 심화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브릿지는 뭔가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물리원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물리원이 아무래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거다 보니까 야, 우리 아이가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중등 물리만 겨우 끝냈는데 혹은 중등 물리를 아직 끝내지 못했는데 과연 배울 수 있을까? 하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브릿지반을 오픈을 해서요. 이건 이제 중등 심화 그리고 물리원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의 물리 과정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등 물리 내용이기 때문에요. 물리 브릿지 내용에서도 앞서서 물리 대회에서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중등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릿지 과정을 이제 끝마치고 나면 이제 물리원 선행반으로 저희는 이제 목표가 이제 물리원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물리원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물리원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저희의 목표다 보니까 막 너무 어렵게 가르친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재밌고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물리원 선행반 16주 동안 이제 물리원을 배우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영재고하고 입시를 준비하시는 학생들이나 물리 올림피아드, 물리 대회로 바뀌었죠. 그리고 뭐 수능 모두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선행반에서 개념 위주로 가르치다 보니까 문제풀이 능력이 배양이 좀 덜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심화된 문제들, 그래서 물리 대회에 나올 정도의 심화된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는 물리원 심화반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강 일정은 5월 그리고 6월에 현재 지금 브릿지반은 진행 중에 있고요. 물리원 그리고 심화반 이렇게 5월, 6월에 개강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과 2월에 각각 물리 시험이 있는데요. 물리 대회가 있는데요. 선행반을 듣고 나서 초급 시험을 응시한 뒤에 이후 물을반이 이제 물2 내용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에 물을반을 듣고 나서 중급 과정을 응시하는 이런 커리큘럼도 가능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건 개강 일정인데요. 나눠드린 팜플렛에 요 개강 일정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카로드 물리 1, 2 설명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간단하게 질문 있으신 분들 몇 개만 받아드리고 이어서 화학 설명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혹시 2월달에 물리 대회에서요. 네. 이런 커트라인이나 그런 게 나오는 자료가 있을까요? 커트라인은 한국물리학회 측에서 이번에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공지로 올라와서요. 그래서 대신에 수상 비율 정도만 공지가 되었기 때문에 수상 비율은 약 40%에서 50%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아이들 점수를 그냥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뭘 시험을 봤으면 대략적인 그런 게 그럼 전혀 없는 거죠? 파악된 거? 왜냐하면 이번에 첫 시험이다 보니까 응시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정확한 커트라인은 공개된 게 없어서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실까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보통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사실 다들 궁금하신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쵸? 보통 영재고 과고가 목표라면 물리를 어디까지 배우면 되느냐? 영재고 과고 입시 시험에서 물리 2까지 나옵니다. 1번 물리는 전혀 배우실 필요가 없고요. 물리 2 과정까지 영재고 과고 입시에 나오기 때문에 딱 물리 2 정도까지 배우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리 2까지 안 하고 이제 영재고를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많이 고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한 이제 물 2까지는 한번 보고 가는 게 이제 아이들한테 유리하고요. 반대로 일반고가 목표라면 어디까지 배우면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고가 목표라고 하더라도 이제 공대, 공과대학 그리고 의대에서 물리, 화학 중에 한 가지 과목을 선택해서 배우고 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입학 전이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물리 1 그리고 화학 1 정도까지는 배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상을 하기 위한 기간 기존의 물리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는 최소 1년 반 이상은 배워야지만 수상이 가능했는데요. 이제 이번에 물리대회가 아무래도 난이도도 낮아지고 그리고 수상 비율도 올라가게 되면서 수상을 하기 위한 기간은 약 1년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화학과 수학을 물리와 병행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화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면서 혹은 수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면서 물리 올림피아드를 같이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학부모님들이 계신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저희는 하나를 주종목으로 잡고 이제 나머지를 서브로 하면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학 올림피아드가 주종목이다 하게 된다면 이제 물리랑 화학은 어차피 올림피아드에서 배우는 내용이 그대로 영재 과고 입시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수상을 위한 게 아니더라도 어차피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 수학이 메인이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물리랑 화학을 올림피아드 학원에서 다니면서 문제풀이를 막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입시에 어차피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꼭 수상을 위한 게 아니더라도 같이 병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하나를 메인으로 잡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브릿지반이 다시 언제 개강하세요? 브릿지반은 6월에서 7월 정도에 다시 개강할 예정이에요. 그 질문. 이번에 이제 수업이 펼쳐지고 5월 13일날 이제 케모를 이제 끝나고 나서 학원 측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아까 이제 물을 반응을 가는데 물을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이관에서 하는 블루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앞서서 물리 1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물리랑 화학 모두 블루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물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2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물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본반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이 두 개라서요. 네. 그 물투 네네네. 물반이 물투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인포 데스크에서 네. 전달 봤을 때는 네. 그때는 개인 조달 물원 앞서서 물원 물투가 있어서 네 그게 이제 물리원 과정까지는 이제 분류반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물울반이 이제 물투반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네, 물투는 여기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5월 20일 시작하는 5월에 시작하는 거 이제 K모 다음 주에 시작하는 반은 전부 네 물리원 선행반이라서 네 아마 물울반도 같이 개강 예정이 있을 거예요. 제가 네, 이제 물반이 있다고. 네 맞아요. 5월에 개강은 물울반도 하나 있습니다. 네. 저도 물울반도 같이 들어가고 있어서 네. 그 시간대는 네 왜냐면 이건 아무래도 이제 영스피직스에서 운영하는 네 거리다 보니까 물울반도 아마 데스크에 보시면 네 개강 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저기 11월에 개강한다는 물반이 네. 4개월 가는 건가요? 물울반은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4개월이 이제 하나의 커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울반도 제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네, 물울반 안에서도 이제 이센셜 그리고 뭐 스탠다드 그리고 심화 과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네. 물리 2를 다 배우는 건가요? 저 기간이 아니면 물을 그 인증 자격 시험에 어느 정도 맞춰서 일부만 배우는 건가요? 네, 물리2는 아무래도 앞서서 네,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다 배운다기보다는 왜냐면 이제 반도체 물리 쪽 같은 경우에는 영재고 과고 입시에 잘 나오지가 않아요, 물리 대회랑. 그래서 그 파트는 빼고 아무래도 네, 물리 대회에 특화된 물리2 내용을 뽑아서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면 네. 물반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아이들이 영재 비반 들어가기 전까지 기간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 저 끝나고 나서 어떻게 어, 하시나요? 물울반 과정이 사실 여긴 4개월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4개월 만에 물리2를 다 끝내기는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물리2 개념을 한번 4개월 동안 배운 뒤에 이후에 이제 물리2도 어차피 문제풀이 과정이 영재고반 들어가서 하는 게 문제풀이를 계속 하는 거라고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물울반에서도 이제 이센셜, 스탠다드 그리고 심화 과정에서 처음엔 개념을 배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 과정은 이제 심화된 문제를 푸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 물리 올림피아드랑 이번에 바뀐 시험이 네. 많이 차이가 나나요? 네.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서요. 고급 과정은 일반 물리 과정이 나와서 고급 과정은 이제 되게 과거 영재고 진학하는 희망하는 학생들 중에 최상위권 학생들, 그래서 기존 물울이 상이 있는 학생들이 보통 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중급 과정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중급 과정이 이번에 되게 쉽게 나와서 네, 저희들 생각보다도 훨씬 쉽게 나와서 네, 앞으로 그래도 조금씩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확실히 괴리가 있죠. 네,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아무래도 수상을 물리원 선행반까지만 듣고도 이제 실제로 물리원 심화반을 듣는 학생인데 수상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냥 봤었는데 네, 그래서 물리원 심화반까지만 듣더라도 이제 중급 과정에서 실적은 낼 수 있지만 아무래도 물리대회 중급 과정 같은 경우에는 물리2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정석적으로는 이제 물울반에서 물리2를 배우고 네, 시험을 보시는 게 수능 확률은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없으시면 네, 그러면 이제 물리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뒤에 계시는 조준모 선생님께서 화학 설명회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